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도 이거래일째 환율의 급락이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지 양시장 모두 메이저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이 포착됐는데요. 코스피는 종가가 2,399선에 2,400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 장중에는 2,4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2,400을 구경해 본 게 지난 9월 이후 처음인데 그만큼 정말 오랜만이었고 오늘도 또 한 번의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700선으로 마감을 했던 코스닥이 오늘 역시나 또 강한 시세 나와주면서 710선에 안착을 했고요. 이렇게 좀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참 이상하게 시장이 정말로 보릿고개를 넘은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듭니다. 강한 쪽을 보려고 해도 그러면 유가의 강세도 다시 움직이는 화학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반도체의 겨울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도 최악은 또 아니라고 하면서 수급이 몰리는 그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뭔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미묘한 장세가 자꾸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부터 여러 가지 뜯어볼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분과 함께 할 겁니다. 시장의 매크로 환경부터 또 지금 자리의 추세 흐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해 주실 진유정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서 또 절대 놓칠 수 없는 기본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당연히 짚어주실 거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지은 전문가님의 기술적 분석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두 분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면서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우파 두 분의 시너지를 제대로 받으면 바로 이런 수익을 여러분 계좌에 담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팽팽하게 담아주신 월간 베스트 공략주 가져왔습니다. 먼저 현대에버다임 20% 육박하는 모습 확인되고요. 코스스도 13.4% 이상입니다. 근데 일단 현대에버다임은 이 이상의 추가 상승 더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더 지금 수익 중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따가 또 자세한 리뷰 이 두 가지 종목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 외 종목들도 뭐 이거래일 당일 수익으로도 두 자릿수 수익 챙겨주신 점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매일 장마다 관심 종목 안에서 포착되는 매수매도 타점 노란톡방 안에서 늘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담아가실 수 있는 관심 종목 필살기 섹터 안에서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에 대한 실시간 소통도 해주시고요. 장중에 또 매수매도 타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저희 주식오락관 1부 50분 안에만 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1부와 2부 모두 관전 키워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그만큼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상승 파동을 아주 거세게 몰고 올 수 있다. 그런 테마로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더 세밀한 재료들을 일부에서 챙겨보고 또 필살기 종목의 전략도 당연히 세워드릴 거고요. 또 역시 2부에서도 그 재건주로 가져갈 수 있는 수혜 가득한 종목별 전략, 또 투자 아이디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장 빨간불의 의미 또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상승 포인트도 잔뜩 얻어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엔 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을 해서 같은 수우파 이지은 전문가님께서 제 대신해서 방송을 진행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 지은 전문가님 저 없이도 수월하게 잘 해주셨고요. 저희 수우파는 저뿐만 아니라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활동을 해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전문가가 탄탄하게 포트를 살피고 시장 그리고 시황까지 살펴드리고 있으니까 꼭 저희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글로벌 시황부터 소개를 찬찬히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금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일단 중간 선거죠. 중간 선거 사실 어떤 방송이든 다 중간 선거 말이 상당히 많아요. 중간 선거 뭔지 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거 난 들어는 봤는데 아직 확실히 개념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개념 알려드릴게요. 먼저 왜 중간 선거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중간 선거라는 건 뭐냐면요.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임기는 4년이에요. 4년인데 4년이니까 딱 중간이 언제죠? 2년이죠. 2년에 선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민주당, 공화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그런 성격을 띠는 이 중간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 선거의 결과로 바이든이 잘했는지 그리고 공화당이 기세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조금 묘미가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간 선거가 호재로 시장에 조금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까지 역시 상승 견인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역사적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 중간 선거가 시장에서 했었던 역할을 돌이켜 본다면 중간 선거 이후에 우리가 6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간 선거를 했을 때 15번을 기준으로 하면요. 중간 선거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에는 15번 중에 11번이 시장에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12개월 기준으로는 100% 다 시장에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 이런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간 선거는 상당한 호재성 재료로 조금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인로 봤을 때 시장에서 조금 더 무능력하다라는 소리를 조금 많이 들었던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중간 선거로 이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면 이 바이든이 그동안 했던 어떤 행보들이 조금 제동이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스탠스를 봤을 때는 사실 여론지표 조사상 공화당이 하원을 조금 장악할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예측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공화당이 상원 그리고 하원까지 조금 승기를 잡으면서 다수당에 딱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바이든이 조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동안 했던 거, 뭐 인플레이션, IRA 그런 것들을 이 공화당에서 조금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 결과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 딱딱 집어 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그동안 민주당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죠. 근데 공화당이 승기를 잡게 된다면 이때 너네 이제 돈 풀기는 조금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제동을 딱 걸어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투심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역시 투심을 조금 회복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승기를 잡던 간에 시장에서 이 중간 선거의 역할은 조금 중요하고요. 저 방향성이 조금 결정되는 요소니까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글로벌 시황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설이죠. 사실 시진핑이 3연임이 되고 나서 이제 제로 코로나 안 해요. 이제 조금 완화를 하겠어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 되게 많이 실망했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시민들까지도 조금 실망하는 그런 기색이 조금 보였는데요. 이제 조금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중국 이렇게 통제만 하다가는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완화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해제가 되고요. 조금씩 풀어가려는
기미가 보인다고 보도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방역 자체가 서양과는 다르게 한 번에 손바닥 뒤집기 하듯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중국에도 긍정적인 역할, 그리고 미국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좋은 훈기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거 CPI 전망치입니다. 지금 10월 CPI 전망치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 8.2 그리고 이번 달 예상치는 7.9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앞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8에서 7로 이 앞자리만 바뀌어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작용을 하면서 또 시장에 이렇게 훈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 저는 아직까지 안심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국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또 미국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시황 또 간단히 살펴드리면요. 강한 호재거리는 없지만 미국 중간선거 영향이 조금 다분하면서 우리 시장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우리 국내 시장의 힘이라기보다는 이 강한 호재거리 없고 이 중간선거의 영향으로만 조금 올랐다.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슈로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1,300원대 환율인데 그동안 우리가 올 초까지만 해도 환율이 1,200원대, 1,300원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숫자가 1,300원대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300원을 넘어서 1,400원까지 우리 환율이 고공행진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1,300원대로 내려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저 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1,300원대로 내려오면서 킹달러가 조금 완화가 됐고요. 외국인 수급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는 거 포인트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도 보수적으로 봐야 할 시장이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꾸준히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이 시장에 호재성 재료는 있지만 안심할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게 뭐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자빠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마인드로 시장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코스피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지난번부터 강조드린 선이 2250선이었는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서 못 넘어줬는데 이번에 중간선거 이슈가 돌면서 계속 훈풍이 불어 넣어졌고요. 2250선 돌파하고 지금 2400선 목전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해도 이 중간선거가 끝나버리면 이 호재성 재료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훈기를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여기서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700선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뚫어준 부분 정말 기특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고꾸라질 수 있는 점,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행방을 잡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봐야 한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왜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만 해요? 그러면은 매매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 안에서도 먹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먹거리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글로벌, 국내 시황 모두 다 꼼꼼하게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특히나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또 잘 지켜본 후에 잡아야 될 기회를 전략으로 또 잘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매크로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CPI 이 부분도 정말 꼭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지는 역시나 좀 아직 지켜봐야 된다 하면서 아직까지는 모든 시장 자체를 좀 관망하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먹거리는 분명 있다. 이렇게 또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도 해드릴 거고 그 먹거리도 제대로 잡아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고 또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또 세워주시는 매매 타점 전략으로 또 꼭 수익률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오셨을 때 담으실 수 있는 수익.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나 탄탄합니다. 현대 에버다임 20%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세스 13% 훨씬 넘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의 종목들도 정말 탄력적인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대 에버다임은 더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또 전문가님이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리뷰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 먼저 그럼 현대에버다임부터 전문가님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 육박하는 데에도 더 챙겨갈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사실 이 현대 에버다임은 제가 추후에도 말씀드릴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대 에버다임은 저희가 평단가가 8,750원 선에서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까놓고 샀는데 밀렸는데 솔직히 이 종목은 갈 수 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꾹 참고 인내로 홀딩을 했습니다. 근데 무작정 이게 종목을 홀딩한 게 아니라 재건이라는 이슈가 조금 명확히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홀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수익권 15%, 최고가 기준으로 19%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도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익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익 하나 더 있습니다. 코세스라는 종목인데요. 코세스 저희가 요 선에서 샀다가 요 선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강한 탄력이 나왔을 때 바로 팔고 매도 안내를 드리면서 매도 안내를 드리면서 수익을 챙겨 나왔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13% 정도 수익을 챙겨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조금 탄력이 있는 애들 그리고 재료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한 애들로 미리 편성을 해놓고 탄력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매도 안내, 매수 안내를 드린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 노란톡방 같이 입성을 해주신다면 같은 종목 많이 정보 제공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종목 리뷰도 해주셨는데 현대에버다임, 코세스까지 더 갈 수 있는 종목, 재료가 또 그만큼 확실하고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세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전략들 꼭 같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가장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이슈와 또 관련 특징주로 시장을 더 꽉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주목하신 이슈 뭘까요? 오늘은 또 드림카 중에 하나죠. 람보르기니 저번에 상장 포르쉐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람보르기니 상장 이슈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빈켈만 람보르기니 CEO가 상장과 관련해서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또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포르쉐 IPO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노란톡방에서 포르쉐 관련된 종목들을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이렇게 가지고 나온 이 이슈를 조금 분석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타점을 보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람보르기니 상장 이슈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슈퍼카 브랜드의 상장 가능성이 또 생겼습니다. 바로 람보르기니입니다. 포르쉐, 지난번에는 포르쉐였지만 이번에는 람보르기니다라고 하는데요. 빈켈만 람보르기니 CEO는 상장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지금 관련된 작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람보르기니 상장, 이 IPO에 대해서는 굳이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포르쉐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이게 지금 포르쉐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104조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유럽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자동차 회사로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빈켈만 CEO가 IPO가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또 자기의 생각을 내비치면서 이 람보르기니 또한 이 IPO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는 150억 유로로 전망을 하고요. 관련주들 오늘 이 소식과 함께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 남성이라는 종목인데요. 남성은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 오토 그리고 람보르기니 등 완성차에 적용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대원강원 같은 애들은 보통 한 4%, 5%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런 관련주들은 꼬리주들, 이런 꼬리주들보다는 제일 확실한 건 대장입니다. 대장으로 움직였던 이 남성을 조금 공략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 남성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타점을 조금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남성 일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어제까지만 이렇게 보면은 전혀 매력이 없는 차트인데요. 오늘 이렇게 거래량, 최대 거래량 조금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재료가 또 붙었죠. 람보르기니라는 재료가 붙어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요. 최고가는 한 26%까지도 갔다가 종가 마감은 22%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장기가 아니죠. 단기 이평선들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만약에 여기서 상한가를 가지고 안착을 해줬다면 훨씬 더 세고 좋았겠지만 윗꼬리를 단 부분 아쉽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람보르기니라는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재료가 붙은 거 하나만으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 넣어두시거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빠르게 입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성 재무 분석 들어갈게요. 재무 분석 들어가면요. 일단 매출액이 조금 늘어가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19년 그리고 20년도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어떤 재무 상태가 조금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러 정도의 재무라면 사실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이슈 또 하나 체크를 할게요. 빗썸 관련주입니다. 빗썸 아시겠지만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인바이오젠 조금 좀 짜증나는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얘네들이 사실 압수수색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 관련사인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인바이오젠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예전에 압수수색 소식으로 많이 좀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력이 있는 애들인데 오늘 갑자기 또 뜬금없이 상한가에 또 안착을 했어요. 인바이오젠 상한가 같고 비덴트, 버큐 스튜디오 모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이 상승 흐름 배경을 살펴볼 때는 아무 이유가 없다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약간 의미심장하다. 약간 이게 갑자기 저렇게 바닥에서 상한가를 간다고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면서 이 종목들을 봤는데요. 저는 굳이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는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종목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도 조금 불투명한 종목들 그리고 조금 불건전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요. 그냥 가더라도 조금 그냥 보시면서 뭐 단타 정도는 좋겠지만 중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은 아니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코멘트 하나 더 드리고요.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아까 람보르기니 말씀드렸죠. 관련 종목들 타점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빠르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지켜볼 이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람보르기니의 상장 추진설 또 이게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던 남성, 다산네트워크스, 대원강업 언급해 주시면서 특히 남성 대표 관련주로 신선한 재료, 이 람보르기니라는 재료 하나만으로도 꼭 관심 종목에 두고서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빗썸 관련주로 이 빗썸 관련주의
갑작스런 급등세를 짚어주시면서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또 인바이오젠이 상한가 갔던 모습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너무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너무 또 관심권에 두기보다는 흐름을 좀 계속 지켜보고 이슈도 찾아보고 재료에 좀 더 확신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어쨌든 왜냐면 보수적으로 또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지만 또 갑작스럽긴 하더라도 반등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는 하니까 맞아요. 이 안에서 차이나런을 또 상승 요인으로 찾아본다고 하면 또 이것도 요인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저는 뭐 어떤 시장의 개별적인 요소로 시장이 뭐 반등한다 아니면 뭐 떨어진다 그렇다기보다도 너무나도 시장이 지금 동기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 유럽도 그렇고 사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시장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막대한 유동성이 또 유입이 됐고 너무나도 글로벌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이슈로 뭐 시장이 뭐 급락한다, 급등한다 이렇다기보다도 좀 전반적인 모든 거를 다 살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시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가 이렇게 진정된 부분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 뭐 경기 침체 우려 꾸준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시장이 빠지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경기 침체 우려 이 6글자거든요. 이 6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이게 아직 불씨가 꺼진 건 아니구나. 이게 언제 다시 불이 커져서 어떻게 시장을 불태울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걸 예측하기에는 조금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이슈 관련해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중간선거 관련해서 공화당이 가상자산에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공화당이 좀 더 비율이 많게 선거에 맞아요. 이제 좀 다 당선이 되면 그때 좀 더 유력한 좀 좋은 쪽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는 하는데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공화당의 스탠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정부의 규제를 조금 느슨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기세를 잡는다면 이 가상자산 이 시장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이 딱 승리를 딱 했을 때 관련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로는 뭐 코인 관련주도 있고 가상자산 관련주도 있겠는데 뭐 인바이오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얘네가 사실 그 이슈로 올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조금 관련주들이 조금 좀 그렇게 네. 좀 말하기에는 조금 딥하지만 너무나도 이 관련주들이 CB 전환사채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오너들의 어떻게 보면 행적에 대한 이슈가 또 내일 또 PD 수첩에 대해서도 또 뭐 방송이 또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그 때문에 이슈로 이런 종목을 잡아가긴 좀 아쉽다 이렇게 그쵸. 좀 정리를 그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저는 건강한 매매를 맞아요. 또 지향했으면 재무적인 부분까지 좋겠어요. 꼭 체크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좋습니다. 또 이렇게 수우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기본과 기술 다 챙겨가시면서 든든하게 그만큼 전략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함께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시장 들여다보는 데까지 이렇게 왔고요. 이제는 여러분께 필살기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트 속에서 또 막강한 필살기가 될 종목과 또 섹터와 종목으로 또 준비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필살기 섹터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먹거리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그 먹거리가 제한적인 와중에 또 강하게 조금 훈기를 보이는 섹터가 바로 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다 하면서 현대해버다임 맞아요. 말씀해 주셨군요. 실질적으로 현대해버다임 저희가 들고 있는 보유 중이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재건 테마를 또 들고 온 이유를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재건. 어떻게 보면 재건? 지금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재건이 왜 나와라고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맞습니다. ING 중인데요.
전쟁이 1월에 발발을 해서 지금 10월 25일 기준으로 지금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쟁이 처음 났을 때 아니 무슨 이런 지금 21세기에 전쟁이나 뭐 푸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도 정말 많이 했었고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러시아에 있었던 뭐 교수님들도 실질적으로 그러셨고요.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는 사실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했는데 지금 10개월이 넘게 거의 1년 가까이 전쟁이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입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달부터 지난 이제 3월까지 영하 10도까지 또 기온이 내려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겨울이 시작돼서 다들 너무너무 추운데 폭격으로 건물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 부족으로 난방까지 지금 쉽지가 않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습에 대한 공포 그리고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공포가 상당히 조금 불안하다. 지금 시민들이 정말 많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많이 파괴가 됩니다. 뭐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 그리고 공공시설 모두 다 파괴가 되겠죠. 길어질수록 더 파괴가 되고요. 그럴수록 더 소요되는 비용도 더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재건에 대한 희망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될수록 시장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더해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물론 이 재건이라는 게 테마성 그 움직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기적으로 모멘텀은 좀 유효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움직임 그리고 종목 움직임을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재건 섹터 들고 나왔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세계 각국의 인사들 그리고 각 기구들의 이 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단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하고요. 재건에 큰 돈이 쓰여집니다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IMF 세계은행 연례 총회에서 최소 36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IMF 총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내년 딱 한 해 동안만 36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게 한화로 51조 정도 규모거든요. 정말 막대한 돈이죠. 이 돈이 필요한데 지난 10월 13일에 열린 우크라이나 IMF 세계은행 연례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에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51조가 들어가고 꾸준히 매년 계속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뭐 인프라 수리 그리고 에너지 수입 그리고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언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 총리 자체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를 간곡하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실질적으로 IMF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 국제 파트너들은 올해 전쟁 보조금 그리고 대출로 이미 350억 달러를 지출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원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면 관련 재건주들 꾸준히 부각받을 가능성 있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세계은행의 9월 보고서에는 재건 비용이 무려 500조 원이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는 제가 한 해 동안 들어가는 게 51조라고 했는데 이거는 1년에 들어가는 돈이고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 비용 자체가 500조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미 우리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통 이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셜 플랜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마셜 플랜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 재건을 위해서 47년부터 1947년부터 51년까지 16개 국가에 18조 정도를 투입한 게 마셜 플랜이거든요.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18조가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 제2의 마셜 플랜이라고 부르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 비용이 500조 원 정도가 추산이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0조 원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게 특정한 국가 그리고 특정한 연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뭐 G7, EU, 뭐 유럽, 미국, 캐나다 각국 그리고 강한 경쟁력 파트너 있는 그런 분들이 다들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500조 원을 수반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조금 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51조, 500조. 단위 자체가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산된다라고 하면 재건 관련주들은 꾸준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종목들 움직임을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음 주에 있을 이 발리에 있을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 장관들이 독일에 모여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그리고 에너지 공급 문제가 있고 다가올 겨울 동안 유럽의 가스 부족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난민 지원 또 재건 이런 재건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를 강한 경제 지원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정도 있고 세계 각국 어떤 정상회들의 의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 관련주 계속해서 보셔야 하는데 차트들도 그렇게 움직임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 궁금한 분들 계시다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도 절대적으로 챙겨야 될 건설기계 섹터 쪽을 오늘 필살기 섹터로 잡아주신 건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하나로 약 5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추산될 만큼 시장이 자극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을 아주 가득히 가지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서도 종목별로 가져갈 그럴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데 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그 흐름을 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세우셔야 하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흐름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대표 관련주 분석을 해보면서 전문가님 이번에 필살기 섹터 짚어주셨으니까 현황은 또 어떨까 한번 봐주실까요? 일단 이 재건 관련주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딱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데모입니다. 정말 큰 엄마라고 하죠. 건설기계 종합 전문 제조 판매 업체고요. 굴삭기 어태치먼트인 유압 브레이커, 퀵 커플러 등을 제조하고 있고요. 초기에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굴삭기 어태치먼트 데모에서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입품에 대체를 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신속한 AS 대응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격 또한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이룬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데모가 사실 과거에 대장주로 움직였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차트라고 보여지는데 데모라는 이 종목 자체가 이 재건 테마에서 대장주로 움직였다. 이 종목은 그냥 조금 보유자의 영역에서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현대 에버다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대 에버다임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15% 이상 수익권인 종목 보유자의 영역이긴 한데요. 이 현대 에버다임은 굴삭기용 어태치먼트 그리고 타워 크레인, 발전기 유압 기계 사업,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중장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설 장비 시장에서 타워 크레인, 소방차, 콘크리트 펌프카는 높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 우크라이나에서 전후 복구, 재건 참여 희망 언급 소식 등에서 재건 테마 상승 속에서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사실 계속해서 타점을 노려가면서 매매를 할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 에버다임 실질적으로 저희가 8,200원 선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수익 극대화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 필살기 종목 제가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빨리 노란 톡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관련주로 데모와 현대에버다임 말씀해 주셨는데 데모는 보유자 영역에서 지켜볼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 현대에버다임 아직 상승 재료 확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까 리뷰해 주셨죠. 그리고 계속 노란톡방 안에서 재차 상승 가져갈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 전략 챙겨갈 수 있도록 노려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이후에 가져갈 전략들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야 되고요. 또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종목이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알려드릴 거고 역시나 장중에 세워드릴 매수매도 타점 전략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종목명은 빼고 이제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땡땡땡땡땡땡 종목명은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라 제가 또 들고 나왔어요. 풍력과 재건, 로봇 세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재료 부자 종목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산업 설비, 중장기 그리고 정밀기계 분야의 핵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트랜스미션 그리고 산업용 감속기, 풍력 발전 설비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가 포스코, 현대제철 등입니다. 이 종목에 조금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모멘텀이 세 개다. 풍력, 재건, 로봇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그래서 모멘텀이 세 개다 보니까 관련 이 모멘텀들이 움직일 때마다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이뤄가고 있고요. 그리고 60선 오늘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올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보셨던 현대에버다임 데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고가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잡기가 조금 불편해요. 너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 어때 보이십니까? 딱 보셔도 너무나도 완만하게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 우리 재무 상태 한번 볼게요. 재무 깔 게 없이 너무너무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액 괜찮습니다. 꾸준히 매출액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당기 순이익까지 흑자 전환한 부분 상당히 매력이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 적고요. 유보율도 좋고요. 상당히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무적으로도 완벽하고 또 재무적으로도 정말 나이스한 종목,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빨리빨리 노란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료와 또 재무적 관점에서 꼽아주신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이었는데요. 풍력, 재건, 로봇 이렇게 세 개의 재료를 가진 재료 부자 종목이다. 이렇게 또 포인트를 먼저 말씀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에버다임이 고점에 좀 위치해서 진입하기가 좀 적극적으로 선뜻 나서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더더욱 이 종목이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재무적으로도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 매수매도 타점 전략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필살기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두 번째 종목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요? 이것도 좋아하는 종목 좋아하는 중에 게 많은데요? 상당히 많아요. 네.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화천그룹 계열의 공작기계 핵심 요소 부품인 각종 기어류, 척 실린더, 컵이 커플링을 제조하는 기계 부품 업체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용 기어는 현재 일본에 국한해서 판매를 하고 신규 사업으로 철도, 차량용 기어와 산업 로봇용 기어 시장에도 진출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위아, 삼성 테크윈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과거의 이 종목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대북주로도 조금 움직인 이력이 있습니다. 또 물론 로봇으로도 얘가 조금 움직이기도 한다는 점 강조를 드릴게요. 이 종목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뭐 상한가로 마감했으면 상당히 매력적이었겠지만 지금도 매력적인 차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근에서 매물대가 조금 많아서 걸리긴 하지만 여기를 지지받고 한 번 더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 이슈 일정으로 한 번 더 여기 지지받으면서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재무 상태 보시면 나쁠 게 없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도 상당히 나이스하다. 정말 나쁜 종목은 아니구나라는 점을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PBR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해서 상당히 조금 저평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공략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확신을 드리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조금 바닥권에 있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타점 한번 노려볼 만하겠죠. 궁금하신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종목은 일단 탄탄한 고객사 덕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또 미래 먹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재료기도 하죠. 이게 로봇까지 재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더불어서 차트적으로도 정말 좋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지금 진입 자리에 봐가면서 꼭 전략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이 두 번째 종목도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전략 세우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확인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또 가져와 주신 종목이 두 개나 되잖아요. 또 시장이 사실 뭐 빨간불을 며칠 켜고 있지만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빠르게 빨간불을 좀 켜줬으면 좋겠거든요. 이 종목 둘 중에 하나로. 근데 다음 주에 일단 저 잡아주셨던 모멘텀 중에 하나가 G20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확신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 모멘텀이 살아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먹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뭐 해봤자 사실 뭐 네옴시티, 뭐 재건, 리튬, 히토류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먹거리가 상당히 제한된 시장에서는 수급이 조금 쏠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일정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갑자기 재건 이슈들이 고꾸라지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차트적으로도 부담이 없고요. 재료, 뭐 재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단기적으로 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가져와도 무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둘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어쨌든 차트적으로 볼 부분이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볼까요? 그쵸. 왜냐하면 차트적인 부분은 어쨌든 거래량이 조금 실린 부분이고 네. 지금 뭐 매물대라든지 이평선들을 봤을 때 차트적으로 이 두 번째 종목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종목을 더 좋아해요. 둘 다 좋지만 더 좋아하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가진 않아도 정말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워낙 재료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는 정말 부담 없이 가져가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승률 100%인 종목. 개인적으로는 승률 100%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차트적으로 그렇게 매력 있지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또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또 승률 100% 종목이다 이렇게 또 확신을 주시니까 저도 욕심이 나는 종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필살기 종목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도 전부 다 또 각각의 매력이 있고 가져가실 그런 재료들은 전부 다 충분하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